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 모신 분은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도 역시 광고로 또 여러분들께 봉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린 스무디입니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아, 또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이 보통 단백질 파우더나 다이어트 쉐이크나 선식처럼 우유에 타 먹는 것들 보면 배에 가스가 많이 차요. 그죠? 그래서 이런 쉐이크를 꺼리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데 네. 배에 가스가 차는 이유는 유제품 속의 유당 때문입니다. 한국인 성인 75%가 유당을 잘 소화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된 그린 스무디에는 유당 분해를 돕는 효소인 네네. 락타제 A 40mg을 추가해가지고 더 상쾌하게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락타제. 네, 그렇습니다. 고급 원료가 추가가 돼서 제조 원가가 올랐는데 우리 김용민닷컴 회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네네. 가격은 종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예. 자, 비타샵 그린 스무디 최근 김용민닷컴에서 걸핏하면 품절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 그렇습니다. 그린 스무디가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 때문이죠. 자, 동결 건조 방식으로 가공한 채소, 과일, 곡물에 세 가지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배합해서 체중 조절용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씹을 것도 있다는 점, 네. 맛이 좋다는 점, 오래 먹어도 덜 질린다는 점, 그렇죠. 이 점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하고 저는 네. 안 절대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안 먹어가지고 이렇게 살이 찐 거예요. 아, 그럼 지금이라도 드세요. 예, 지금이라도 지금은 근데 이제 저희는 확실한 광고 효과를 위해서 네. 계속 살이 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방송할 때 먹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전에 엄청난 양의 식사를 하고 이걸 먹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네, 그냥 우리 그냥 맛있게 먹는 네.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건데. 의원님 오늘 식사하셨어요? 이제 물론 식사했죠. 아, 식사하셨어요. 그냥 뭐 드시기만 하면 돼요. 네. 의원님이 나오실 때마다 하나씩 물건을 사가셨거든요. 이거 저 과연 오늘은 어떤 물건을 사갈지. 네. 해주면 두 병. 의원님 맛있네요. 하나씩. 또 그 가운데 예, 한 병. 그래서 이 한 병하고 반을 넣어야 돼요. 한 병만 넣으면 안 되고. 네. 자, 아주 좋습니다. 아이, 좋아요. 배지밀은 안 드립니다. 네. 본인이 사야 돼요. 네. 꼭 배지밀이랑만 먹는 거예요. 우유보다는 배지밀이 좀 배지밀이 맛있어요. 더 맛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건 밥 대신 먹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끼를 요 하나. 그리고 한 이거- 3,000원, 4,000원인가 3,000원. 그러니까 간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아, 네. 아유, 밥 대용으로. 밥 대용. 그래서 하루 한 2끼 정도 아침 저녁으로 해서 드시면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요 저 아침 저녁으로 해서 2끼를 이렇게 드시면은 이거 좀 드릴까요? 한 2달 정도 나 이렇게 요만큼 하시면은 넣고? 15kg 뺀 사람이 있어요. 15kg요? 네, 물론 저 군것질 안 하고 이거만? 요것만. 아침 저녁으로. 낮에는 좀 그래서 소식하고 우리 이제 낮에 조윤호 먹고. 씨라고 그래서 이제 영양실조로 입원했어요.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 네. 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조윤호는 또 인스타 보니까 또 시작했어. 원래 몇 비타샵 그린 스무디로. 킬로였는데? 원래 이 정도였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지금 완전히 빠졌죠, 완전히. 네. 15kg? 네, 15kg 뺐어요. 2달 만에. 15kg면 신생아가 4명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러네. 저희 아들이 아직 90kg가 안 됩니다. 맛있어요? 아, 정말 맛있습니다. 네. 원래 선식이 맛이 없어가지고 그럼 이거 안 먹잖아요. 이거 한 개만 먹어야 돼요? 한 끼, 두 개 먹으면 안 돼? 그럴 것 같죠? 한 끼 드셔보세요. 이게 두 개가 들어갈 수 없어. 이게 포만감이 배가 엄청 복구멍으로 이게 넘어가진 않아요. 근데요, 저는 이제 이걸 먹고 살을 좀 빼야겠어요. 왜요? 왜냐면 네. 제가 마음이 참 힘들고 슬플 때도 있는데 사람들이 만나면 씩씩하게 잘 지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르신들도 보면 정현주 사장님 뵀거든요. 그런데 최민희 진짜 씩씩하게 잘 지내. 잘 지내고 있더라고. 내가 방송 보니까 잘 지내고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거든요. 살이 너무 빠져도 무슨 일 있어라고 물어보지만 살이 너무 살이 쪄도 확 쪄도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살이 너무 확 찌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좀 살을 빼야겠어요. 그래갖고 좀 초췌한 모습으로 다녀야지 이렇게 돼서 그렇죠. 그래야 좀 불쌍하죠. 네.
그럼 저 이거 사갈게요. 아 벌써 결정하셨습니까? 그냥 드립니다. 보시면 아, 네, 그냥 네. 드립니다. 예. 자, 정말 맛있는 그린 스무디 어때요? 아 맛있죠. 이거는 희한한 게 질리지가 않아. 질리지가. 또 이게 희한해요. 이게 씹히는 사실은 맛이 있어가지고. 좀 목이 막히는 면이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락타제를 집어넣어가지고 락타제. 네. 아밀라제라고 할 뻔했네. 저는 원래 락타제 있어요. 아 정말요? 우유 먹고 갔어요. 젖과 우유 동시에. 유당불내증 없는 사람이 좀 찾기 힘든데. 저 없어요. 자, 비타샵 그린 스무디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딱 이렇게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저 조윤호가 했던 방법이야. 요 한 박스. 요거. 네. 요거 여기 몇 개 들어가 있어요. 15포가 들어가 있어요. 15포. 그러면은 15포면은 하루 2끼 하면 얼마나? 두개 하면 한 7일? 7일. 네, 일주일. 요거 한 4박스 사가지고 한 달 해봐. 한 달 해봐. 아침 저녁으로. 네. 아침 저녁으로. 예. 그러면 20kg 빠질 것 같은데. 아직 첫 달에 한 10kg 빠지고. 10kg. 네, 10kg.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살을 빼보세요. 10kg, 뭐 10kg 뭐 그거 갖고 되겠냐? 정육점 가가지고 비계 네. 10kg 달라고 그래봐. 이만큼 줘, 이만큼. 응? 10kg면 이만큼이에요. 다음 달에 또 한 달 또 하면은 10kg만큼이나 빠지겠나? 한번 한 5kg 빠지는 거지. 이렇게 해도 15kg. 사람이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비타샵 그린 스무디로 새 인생을 살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8월에 사면하기로. 아, 네. 그것이 애국이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정치인 사면은 없다 뭐 그런 얘기 나오던데. 그거는 뭐 중앙일보 바람 아닐까요? 아닌데 너무 억울하게 말하자면은 이게 지금 정치 활동이 묶였어요.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 그러니까 다시 제가 정리하면은 선거 때 네. 경기도에서 이제 지역구가 남양주신데 남양주에 뭘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갖고 상대 후보 주광덕 이번에 저 청문회 때 아주 진면모를 봤죠. 이 주광덕 씨가 최민희 의원이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016년 총선 때. 그래서 이제 최민희 의원님은 남경필 지사로부터 들은 얘기다 해서 남 지사한테 물어봤는데 남 지사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긍정적으로 얘기했다. 긍정적으로 얘기했다.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면 하겠다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말이 되지 않나요? 그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면 저 같은 형을 안 받는 거죠. 그렇지. 근데 대법원 가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네. 그래서 지금 총선 출마는 물론이고 정치활동이 그 묶였어요. 5년이죠? 네. 작년 7월 23일 날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4년 됐나요? 4년 남았나요? 네. 아, 근데 사실 1년이지만 일각이 여삼주. 그렇지. 아니, 근데 의원님이 이제 대법원 선고 직전에, 이게 중요해요. 대법원 선고 직전에, 그러니까 그 작년 7월에 판결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대법원 7월 판결이. 23일 날. 근데 6월 13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기도지사 선거 있었어. 네. 지방선거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교체가 됐어. 7월에. 정권 교체가 됐어.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됐는데, 그래서 이재명 지사한테 그 관련해서 남경필이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 특히 그 공약 관련해서 네. 했던 문건을 찾아내셨네? 최민희가 맞았어. 네, 그 문건에 보면 그 남경필 지사는 세 군데를 할 건데 네. 그 중에 남양주가 최적지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뭐 하겠다는 그런데 그 말이 그 말을 증명하는 문건. 네. 그러니까 남양주를 우선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추진한다. 이게 적혀 있는 그러면은 적시된 문건을 최민희 받았습니다. 의원이 내부 사실을 문건. 얘기한 거예요. 진실을 얘기한 거고. 그렇죠. 그럼 근데 어떻게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이 이거 판결을 미루든지 해가지고 이 시시비비를 다시 가려가지고 파기환송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뭐하나? 당신은 유죄야! 땅땅땅! 그래서 그냥 바로 유죄로 때렸고 정치활동 5년 금지.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 너는 당연히 사면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정치인 사면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요새 방송인으로 활동하시죠. 방송인 사면 좋습니다. 방송인 사면 들어갑시다. 좋아요. 방송인 사면. 사면부터 다시 정치하시면 되죠. 근데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최민희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네. 뜻을 모아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느낌에.
아니 이거 억울한 일 당하는 거는 연대에서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그래야 이 사회에 살맛도 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남경필 씨 너무하네 사람이. 정치를 그만뒀다고 하지만 그게 뭐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얘기했었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남경필 전 지사는 그냥 긍정적으로 얘기했더니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변호사가 박현석 변호사가 이제 당 총선 법률지원단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정도면 이거는 뭐 무죄 나옵니다. 이렇게 판단을 남경필 발언만으로도. 네, 긍정적으로 얘기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저야말로 엮여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한 게 제가 그때 의문의 윤전추 필라테스 장비, 네. 그 윤전추의 행적,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물었거든요. 첫 번째가 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윤전추 필라테스를 제가 폭로했을 때 국회 운영위에서 윤전추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민원비서관이라 그랬어요. 네. 3급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푼 민원이 뭔지 자료 내놔라 그랬더니 못 내놨어요. 그러니까 민원비서관이라는 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필라테스 장비를 제가 제시하면서 그 구입 내역을 제시하면서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몸매 관리용 비서 아니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이게 김영환 회고록에 나와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필라테스, 독버섯, 그다음에 뭐 내부 침노 박멸인가 뭐 이런 식으로 김영환 회고록에 나옵니다. 야, 그러니까 박근혜의 치명적인 진면모를 공개했다가 엄청난 지금 되치기를 당하신 거였어요. 일종의 운동 강사를 3급 비서관으로 네, 그렇게 한 것이죠. 채용을 한 그리고 거죠. 그때는 그 윤전추 때문에 판 게 아니에요. 윤전추를 최순실이 청와대에 넣었다라는 제보를 받고 네. 최순실의 행적을 제가 그때부터 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는 필라테스 장비를 얘기할 때는 아무도 최순실 얘기를 안 할 때였어요. 그 필라테스 장비 이후에 아마 문건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최순실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으면 진짜 박근혜가 서슬퍼럴 때네요 그때가. 그렇지. 아니 그 최순실의 이야기가 드러나면서 박근혜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세요. 이제 필라테스 장비 이제 제가 폭로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몰래카메라를 폭로한 거예요. 제2부속실에. 근데 제2부속실에 몰래카메라라는 건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내 혹은 남편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2부속실은 그냥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공적 업무 이외의 나머지를 봐주는 곳이잖아요. 그 당시에. 1부속실은 뭐 공적 업무, 그렇죠. 2부속실은 이제 사적 업무. 사적 업무. 통상은 이제 1부속실은 대통령. 2부속실은 이제 영부인 네. 이런 분들. 네. 그런데 제2부속실에 몰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 몰래카메라는 어디에 쓰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게 제가 그걸 이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면서 지금 대통령은 안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저는 충정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2부속실에 몰카가 있으니까. 대통령을 감시한다고밖에 전 볼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동정을 살피려고 달았나? 이런 그런 생각이 의심, 그러면 어떤 동정을 살피려고 달았지? 해서 온갖 그 추측이 되는. 낫또를 먹나 안 먹나? 놀래라. 그 이제 몰래카메라를 폭로하고 나서 이제 이완구 전 총리가 저에게 3번이나 얘기했죠. 예결위장에서 국회 본회의장 문 앞에서 본회의장 안에서 또 김재원 이번에 예결위원장 되신 분도 네. 그때 원내수석 부대표였거든요. 새누리당. 그분도 조심하라고 저에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때 김현 의원이 우선은 잠깐만. 그 이완구가 뭘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노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최 의원, 내가 최 의원 아껴서 얘기하는데 청와대 개들이 최 의원을 노리고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워딩 그대로. 제가 선명하죠. 너무 무서운 제일 말이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런 얘기 들으면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뭐 폭로. 얘기라든지 아니면 정동관 가서 바로 까면은 못 건드려. 그 다음부터는 얘는 얘기했더니 바로 까는구나. 이러면서.
그랬죠. 그래서 제가 걔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청와대 걔들이다. 그래서 문고리 3인방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면 고 최순실을 의미하는. 그리고 제가 이제 예결위에 있을 때 예결위에 앉아 있는데 또 오셨어요. 누가? 이완구 전 총. 그때도 계속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이완구 전 총리의 자서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권력에 저항한 자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네, 그 경찰이었을 때.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인용하면서 아니 원내대표님도 지금 이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길을 가겠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죠. 근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다 당시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그때 네. 원내대표에게 다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원내대표가 바로 박영선 아니요, 장관? 거기 그 후 우윤근 대표. 네, 그리고 김현 의원이 이제 저에게 자기처럼 당한다고 그만하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 얘 너 왜 그러니? 막 이랬죠. 이제 후회해요. 말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을 안 들었다가 아주 굉장히 그때 그 말만 귀담아 들었어도.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상만 안 했어도. 그래 거기서 제가 사실은 지금 얘기지만 양심의 소리에 괴로웠죠. 그만할까?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는 제가 세상을 잘 모르고 정치를 잘 몰라서 그랬나? 그래서 그 뒤로 침대 세계 또 타고. 침대 세계. 네. 근데요. 예. 우리 남양주에 뭐 디귿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이제 무슨 행사에 갔는데 거기에 과거에 청와대 그 경호처장 하던 분이 계시더군요. 네. 부처장, 경호차장 하던 분이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박근혜 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건 하나를 폭로할 때마다 청와대는 발칵 이렇게 뒤집혔다는 거예요. 폭로할 물건들이 뭐 CCTV, 뭐 침대 이런 거니까 뒤집히지 않는 게 이상하죠. 아휴,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 진짜 8월에 꼭 사면 되실 수 있도록. 사면 못 받으면 내년 총선 못 나가잖아요. 사실상 이제 마지막. 예.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뭐 나는 누굴 빌어달라는 얘기 아니라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있으면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건과 능력이 있을 때 해결을 해야지. 정치인 이게 사면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요. 정치인을 사면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봐주기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제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봐주기가 아니라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게 지금 잘못된 거라고 지금 그렇게 다 지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순히 이게 정치인 사면은 안 된다라는 이유로 계속 이렇게 재정 이건 신청 문제가 안 있는 거죠. 하셨어요? 재정 신청. 그게 그래서 제가 네. 이제 그 자료 있잖아요. 네, 네, 그 네. 이재명 지사가 네. 당선된 이후에 받은 그 내부 회의 자료. 남양주를 우선 추진한다는. 그냥 남양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그 자료를 가지고 뭘 해보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되게 운이 없다,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운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시기가 다 사법농단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막 파기 시작하면서 아주 안 좋았을 때였던 사법부가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일을 갈 때. 그때 제가 7월 23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 쪽 의원들 있잖아요. 아직도 재판 안 끝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네. 지난 총선이. 그리고 뭐 항소심 판결이 지난 2월에 났는데 아직도 대법원 판결이 안 나거든요. 저는 뭐 그냥 3개월 만에 판결을 해서 백혜련 의원이 왜 이렇게 빨리 했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뭐 각본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대 부패 범죄에 저를 묶어놔서 제가 되게 아니 그 중대 범죄야. 아니 뭐 진짜 그게 그 범죄가 진짜 사실이라도 뻥카가 심해서지 그게 무슨 중대 부패 범죄예요. 뻥카가 심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죠. 뻥카 아니야, 이게. 아니,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최악이라도. 최악이라도. 그런데 중대 부패 범죄에 엮이면 안 되죠. 제가 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그 기사를 잘 쓰셔야 될 것 같아. 카테고리를 정할 때. 그다음에 한명숙 총리의 경우도 그 1심에서 무죄 받고 2심에서 증인이 나 돈 안 받았다고 증언하겠다는데도 안 받아준 재판이에요. 한 총리님 재판이. 그러니까 정치보복 재판은 정치보복 재판으로 기사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